자,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를 여러분들 일단 볼 때는 먼저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충돌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돌 이론. 그래서 어떤 분자와 분자가 서로 충돌하죠. 반응물과 반응물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일단은 충돌을 해야 돼요. 영어로 컬리전, 그 충돌이 있어야 되고, 이때 이 충돌 시에 활성화 에너지로 넘어갈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넘어가는 장벽,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여기 이제 반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생성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는 반응 경로. 자, 요건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응물들이 충돌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활성화를 넘어갈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만 일부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충돌을 해서 넘어가는데, 이때 충돌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데나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부위랑 충돌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있는데, B가 있고요, A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충돌을 했어요. 그럼 A랑 B가 충돌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A, B가 되고, 다시 A가 떨어지면은, 요건 반응이 실제 진행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A랑 BA는 A, B, A 똑같으니까. 그때 이제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서 충돌하죠. A랑, 예를 들어서 A랑 B가 될 때, 이렇게 충돌하면 되죠. 그러면 A2가 되면서 B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어떤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돌을 해야지만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배치 또는 배양을 가지고 충돌하는 게 반응에 참여하는데, 이 조건이 다 만족하면 이걸 우리 유효 충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효 충돌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응 속도 상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반응물의 n제곱이다. 그래서 이 반응 속도 상수가 있었는데, 이 반응 속도 상수는 k라고 하는 값에다가, 자, 여기 좀 복잡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떤 k라고 하는 k 다시라고 할까요? k 다시에다가 익스포넨셜에 저 a라고 쓰겠습니다. a에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활성화 에너지를 rt로 나눠준 값과 같아요. 그때 이제 이 a를 결정할 때 z 곱하기 p라는 어떤 값으로 쓰는데요. 자, 요거는 z는 충돌 횟수고 p는, 자, 이제 어느 부위에 충돌하면 이게 반응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확률 또는 입체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곱한 값을 a라고 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영어로 이제 빈도 인자 또는 잦음률, 이렇게 잦음률,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빈도인자, 영어로는 프리퀀시 팩터인데요. 이 프리퀀시 팩터를 갖다가 요게 잦음률 또는 빈도인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상수값이고 중요한 건 요 뒤에 있는 값인데요. 요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요 R이라고 하는 건 기체상수가 들어갑니다. 기체상수가 들어가는데 R 값이 보통 8.314 줄 퍼 몰 켈빈이 기체상수예요. 그래서 요 값이 들어가요. 근데 기체상수는 0.0821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리터, ATM, 몰 켈빈일 때 들어가니까 이때는 에너지 단위를 쓰니까 요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요 T라고 하는 거는 절대 온도,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요 K, 스몰 K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식을 나타내는데요. 요게 사실은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 식을 갖다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양변의 자연 로그를 이제 취해줍니다. 여기 lnk 이퀄 lna 마이너스 r 곱하기 2a 곱하기 t분의 1, 이런 자연 로그를 취해서 일종의 1차 함수, 즉 직선의 식으로 보통 나타내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걸 갖다가 표시를 이제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y축을 lnk로 표시하고요. x축을 t분의 1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lna가 y절편이 돼요. lna가. 그리고 뭐 요런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2a. 자, 요런 형태의 여러분들 이제 기울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기울기의 변화가 있고요. 요 온도가 바뀌었을 때 LNK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주면 온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의 역수는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뒤로 가게 됩니다. 뒤로. 그래서 이 뒤로 간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증가하냐? LNK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K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가 결국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가 증가하면 무조건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것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촉매를 사용해요. 촉매. 촉매를 사용하면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기울기가 분자 측에 있는 활성화 에너지 값이 작아지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져요. 그럼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옵니다. 완만하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온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을 때 기울기예요. 요거는 활성화 에너지가 커졌을 때 기울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요거는 촉매를 사용했을 때, 요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럼 같은 온도에서 비교를 해보면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더 값이 작고요. 촉매를 사용했을 때가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LNK가 상대적으로 증가해가지고 결국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식을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아까 K는 ln A 마이너스 R분의 2A 곱하기 T분의 1 요거 하는 거 볼 수 있었죠? 그때 자 T1일 때 K1 이렇게 하겠습니다. T2일 때 K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쓸게요. ln K1 이퀄 ln A 마이너스 R분의 2A 하고 T1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없어집니다. 요건 ln K2 나누기 K1이 돼. 이게 자연오근을 빼면요. 나누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마이너스 R분의 2A에서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활성화 에너지 값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ln K2분의 K1은 마이너스 R분의 2A 자, T2분의 1 빼기 T1분의 1이다. 자, 요 식을 이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자, 127도씨에서 이걸 T1 하고 이걸 K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 T2가 되고요. 요게 K2가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ln 쓰시고 K2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K1이 3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쓰시고 이퀄 마이너스 R인데요. R 대신에 8.314를 쓰시면 돼요. 8.314. 그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쓰시고 T2는 227인데 이거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절대 온도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227에서 더하기 273을 더해서 1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1분의 1을 빼야 되죠. T1분의 1. 그러면 127이잖아요. 그래서 127에서 273을 빼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 이용해가지고 요 활성화 에너지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76,552줄 이렇게 나옵니다. 요 활성화 에너지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조일 퍼록사이드를 에틸렌 라디칼 중합의 게시제로 이용해서 폴리에틸렌을 합성한다. 자, 게시제는 열에너 일반에서 다음과 같은 라디칼을 생성한대요. 라디칼이라고 하는 건 홀전자를 가지는 화학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라디칼 반응 1차 반응이다. 반감기가 19.8이다. 자,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라. 자, 요 앞에서 여러분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T 반감기는 K분의 ln2 1차 반응일 때. 그 반응 속도 상수랑 반감기가 서로 반비례한다. 그 ln2는 대충 0.6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반감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9.8이잖아요. 그럼 19.8이니까 여기다가 19.8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이 두 개 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싹 바꾸면
반응 수상수는 반감기를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여기에 그냥 19.8에다 0.693 하면 이게 여기 반감기가 됩니다. 그래서 100도씨에서 반감기가 이렇게 해서 반응 수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 계산하면은요,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5.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줄. 이때 19.8분이잖아요. 이걸 초로 이제 바꿔서 쓰면 초에 대한 반감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60 곱해져야죠? 그러면 초로 바꿔요, 초. 그럼 요게 계산해가지고, 이때 K 100도씨에서는 얼마냐면 5.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세크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70도씨에서 측정하는 반감기가 요거래요. 그러면은 요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K 70도씨는 자, 어떻게 해요? 반감기분의 ln2잖아요. 그래서 요거 316.8 여기다가 316.8 곱하기 얼마? 60 ln2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확인해 보니까요. 3.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래요. 그래서 3.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초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3.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분의 그러면 이제 자, 온도가 하나는 100도씨에서가 얼마? 5.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래 하나가 얼마? 70도씨에서. 이거는 3.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해서 나왔대요.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냐?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죠? 먼저 ln K 100도 나누기 K 70 요거를 먼저 계산하세요. 이퀄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 하고 T 100도씨 빼기 T 70도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요거랑 요거 넣어야 되죠. 그래서 ln 넣고 5.83 10의 마이너스 4제곱 3.64 10의 마이너스 5제곱 하고 마이너스 R은 8.314를 넣습니다. 8.314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여러분 구하셔야 되고요. 자, 100은 그냥 100을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니까 100에다 얼마 더한다? 273을 더한다. 그 다음에 70도 그냥 70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70에다가 273을 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 계산하시면 전체 에너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여기에 있는 활성화 에너지까지 같이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9.46 곱하 킬로줄 퍼 몰.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요. 실제 저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안 나오고 946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줄 퍼 몰 형태로 나올 텐데 이거 여러분들 이제는 킬로줄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요. 9,460. 그거 킬로줄로 바꾸는 게 이게 이제 100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킬로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나오게 됩니다. 예. 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자, 이제 반응 물질의 종류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는 그냥 한 번에 반응되는데 어떤 거는 그게 끊어지고 붓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도를 거쳐야지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합의 재배열이 일어나지 않은 반응, 한 번에 이렇게 침전이 만들어지는 또는 이제 전자가 이렇게 바뀌는 반응, 이런 것들은 반응이 상당히 빠른데 어떤 반응은 결합이 끊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합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반응. 그래서 끊어지고 다시 붙고, 이것도 이게 분해된 다음에 다시 합성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가 좀 느립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는 여러분들 반응 속도는 농도의 n제곱에 많이 비례했잖아요. 반응 속도는 K의 농도의 n제곱.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면 충돌이 많아져 가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온도는 높아지면 무조건 반응 속도는 높아져요. 온도는 무조건 높아지면 반응 속도는 높아지고 평균적으로 한 10도 정도 올라갈 때 두세 배 정도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를 쓰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촉매는 정촉매예요. 그래서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촉매를 써도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촉매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부촉매라고 합니다.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오히려 증가시켜서 반응 속도를 갖다가 느리게 만드는 그런 촉매를 부촉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은
농도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은 농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충돌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압력이 높다는 거는 기체의 농도가 압력이에요. 충돌이 잘 된다는 겁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요.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 또는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커져요. 그러면은 접촉 면적이 커져가지고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입자가 작은 가루들은 상당히 반응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반응 속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리게 기술된 것은 촉매를 가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거나 이때는 정촉매를 쓰는 거고요. 느려진다 이때는 부촉매를 쓰는 겁니다.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온도에 정비례한다. 자, 반응 속도는 온도에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사실은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수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제가 이거 좀 바꿀게요.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온도에 이렇게 비례한다. 비례라는 말은 엄격하게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평형상수 값이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 평형상수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자, 결과적으로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와 관련됐어요. 평형에서. 그래서 반응 속도랑 평형상수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랑 평형상수는 자, 요거는 두 개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고 평형상수는 평형상수대로 해석해야 돼요. 평형상수가 엄청나게 큰 것 중에 반응 속도가 아주 느린 것도 있고요. 평형상수가 매우 작은 것 중에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이고요. 2번은 제가 그냥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반응 속도, 온도가 일반적으로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가 반응 속도랑 같은 경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는 정확합니다. 이게 비례나 정비례로 원래 나오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수학적 개념인데 이렇게 진짜 비례해서 증가하냐 그러지는 않고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대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 속도는 느리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은요 상대적으로 반응이 되기가 어렵죠. 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장벽이 높아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3번이고요. 2번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로. 예. 자,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응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